9일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은 반도체주 약세와 엔화 환율, 또 옵션 만기일 등의 흐름이 연동되면서 국내 증시 하락했습니다. SMCI 실적이 촉발한 AI 수익성 우려에 엔비디아가 5%대 하락하는 등 국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관련주 전반이 부진했습니다. 우치다 부총재의 완화적 발언에 엔화 흐름이 안정세 보이는 듯 했으나 변동성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BOJ 요약본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 상황이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할 수 있을 만큼 호전됐다고 평가하면서 한 위원은 중립금리 수준이 최소한 1%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일본 증시도 장중에 2%대 약세를 보였고 국내도 낙폭을 확대하는 등 엔화 흐름에 지수가 연동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선, 건설, 금융, 헬스케어 업종은 개별 모멘텀을 반영하면서 상승하는 등 차별화 흐름이 나타난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고용 우려 완화에 3대 지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22년 11월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2%대, 반도체 지수는 6%대 상승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 불안을 촉발시켰던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이에 4.3%의 높은 실업률과 고용 보고서 결과가 허리케인 베릴에 따른 영향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양호한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완화된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상승했고 달러 역시 비컷 기대 축소를 반영하면서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기술주 강세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지수가 큰 폭 반등한 영향에 국내도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반등 재개가 기대됩니다. 하락을 촉발시켰었던 침체 우려 그리고 엔화 강세 흐름 모두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국내도 금일 반등이 예상되지만 외국인 수급 개선세의 확인이 필요하고 또 계속적으로 엔화 변동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는 고용 우려 완화에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2% 상승세를 보였고 반도체 지수가 6%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엔크레리 트레이드 청산이죠.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네,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핵심은 이제 BOJ의 금리 인상보다는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내릴까,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보면 BOJ가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보다는 그 후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1, 2년 후에 그 경기 침체랑 맞물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때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되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 삼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했는데 이제 2022년 10월부터 그 10년물 금리 변동 허용 범위를 좀 확대를 하고 올해 3월에는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좀 ICC 정책도 폐기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올해 7월까지도 큰 의미 있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높은 수준이 유지됐었고 그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낮게 유지됐던 점, 이런 것들이 엔케이리 트레이드 청산을 야기하는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7월 31일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엔화가 갑자기 10% 절상이 됐는데, 이때 보면 이제 미국이 실업률이 좀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굉장히 확대됐었고, 이때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올해 50bp에서 125bp 확대되면서 좀 미일 금리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좀 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 규모나 청산 규모를 좀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간접적으로 파악하더라도 굉장히 데이터가 후행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뒤에서 정리를 해놨고요. 지금 최근의 모습은 이제 BOJ가 3차 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엔화는 조금 다시 강세로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그 과거에는 협의의 투자 전략이었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은 엔캐리 수익이 좀 누적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꼭 엔화를 기반으로 대출을 안 하더라도 여러 통화를 통해서 대출을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나 좀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돈이 들어간 기 때문에 좀 광의 개념으로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즉 이제 일본의 금리 상승 이후에 이제 레버리지 투자 디레버리징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충격 이런 것들이 좀 야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간접적으로 자금을 추정했던 거를 보면 2022년 이후에 미일 금리 차가 확대됐던 시기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오히려 감소했던 점을 추정을 해보면 결국 미일 금리 차가 감소하더라도 이 단기적인 자금은 크게 빠져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의 정도에 따른 연준 인하의 폭 또는 이제 시장 변동성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핵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랩토트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BOJ의 금리 인상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로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일본의 BOJ 부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자제 발언으로 이제 금리 인상 측면은 다소 완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엔캐리 트레이딩은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9월부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미일 금리차가 추가로 축소될 전망이지만 오히려 금리차만으로 그 예상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 정도에 따른 연준의 인하 폭, 즉 달러 약세, 그리고 시장 변동성 확대 이벤트 발생으로 이제 극단적인 안전전환 선호할 경우에는 엔화 강세 강도가 향후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오재영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ETF 엔지니어드 한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박유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TF 애널리스트 박유한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7월 광범위한 랠리 이후에 8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되면서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의 투매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 살펴보면 지난 목요일에 7월 ISM 제조업 실업수당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S&P 500 지수가 1.4% 하락했었는데요. 금요일에는 이제 더 약한 고용 데이터를 얻었고 이에 S&P 500 지수가 1.8% 하락했었습니다. 이후 이제 주초 S&P 500 지수가 소폭 반등했다가 대형 기술주 고평가 우려가 부각되면서 다시 급락했다가 어제 다시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주일간 스파이 ETF에서는 마이너스 15.7억 달러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시장 공포 심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미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빅스는 지난 5일 장중 172%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65.73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7일 빅스 지수는 65.73에서 다시 27.85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이전 대비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 이제 변동성 해지,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상승으로 이제 양의 수익률을 얻는다면 여타 상품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보유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크게 축소하지 않고도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이 자산 변동성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이제 급등락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자산 배분, 저베타 종목으로 비중 확대 등과 같은 포트폴리오 조정은 이제 거래 비용 같은 걸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을 위험이 존재해 실행에 옮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변동성 해지 투자 ETF로는 평균 1개월 이내 만기에 CBOE 빅스 선물 계약 지수를 추종하는 VXX 그리고 빅C가 존재하는데요. 두 상품 모두 가까운 2개월 빅스 선물의 정방향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선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빅스 지수보다는 완만한 등락을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역방향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는 SBIX, S볼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VXX 그리고 S볼 요거 제외하고는 사실 PTP 상품이라서 투자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빅스 선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빅스는 이제 리스크 헤지와 같은 보험적 성격으로 인해 만기가 긴 선물이 더 가격이 높은 콘텐고 이렇게 생긴 상태가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제 현재 빅스 선물의 기간 구조는 단기적인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 이후 계속 이제 백오레이션 상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계속 이런 상태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빅스 선물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사례로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부채 위기, 그리고 더 최근에는 2020년 코로나19 시기가 해당합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주식시장 하락의 시그널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빅스 선물의 백어데이션 상태는 이제 평균 회귀적인 특성에 오래 지속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10일 이내 현물 빅스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면 다시 콘텐고 상태로 전환되긴 합니다. 때문에 이제 급등락이 반복되는 현 시장 국면에서 혹시 모를 하락장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쇼크에 대비하고 싶다면 단기적으로 변동성 해지,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제 다만 주의하실 점은 선물을 기반으로 한 ETF는 당연히 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 위험이 높고 그리고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 역시 변동성 해지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대표적인 변동성 해지 투자 ETF로는 VXX와 VIXY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2분기 실적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승권입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2분기 리뷰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6,000원을 유지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하면서 15.1% 수준의 ROE를 시현하고 있으며 IB 부분의 이익 회복이 경쟁사 대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수수료 기여도 증가로 인해서 브로커리지 관련된 이익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브로커리지 관련 이익 모멘텀이 약화될 여지는 존재하지만 IB 부분의 빠른 회복과 경쟁사 대비 부동산 PF 관련된 충당금 무료가 적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2,57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20.5%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2%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리테일 부분뿐만 아니라 IB 그리고 운영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실적을 시현한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투자의견 홀드 목표 주가 8,400원을 유지합니다. 전일 자사주 소강 목적의 매입 발표가 1,000만 주가 있었고요. 또 해외 부동산 관련된 평가 손실이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됐지만 기타 투자 자산의 평가이익으로 이런 충격이 상당 부분 상쇄되었습니다. 3분기에는 홍콩법인 감자에 따른 환평가이익 그리고 여의도 사옥 매각 이익들이 반영이 되면서 미래에셋의 이익에는 3분기 이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주가 또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자 의견을 홀드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3분기 이익 증가의 대부분의 요인이 환평가 이익 및 사옥 매각 이익 등 비경상 요인이고 경쟁사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투자 자산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ROE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에 확인된 해외 부동산 평가 손실 축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98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2.9% 상회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번 분기에 성과급 지급 약 300억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 평가 이익으로 인해서 트레이딩 부분의 상품 손익 개선이 기대치를 상회하였기 때문입니다. ROE는 7.1% 수준입니다. 브로커리지 관련된 이익은 해외 주식 수수료 기여 확대로 19.1% 증가하였고 IB 부분의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1%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3분기 이후에 보수적인 IB 딜 추진 정책들이 지속이 되면서 경쟁사 대비 IB 실적의 회복이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런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IB 실적 측면에서는 상대적 여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해외 부동산 펀드 손상, 그리고 충당금 적립, 그리고 채권 평가 손실의 기저효과 때문인 거고요. 이번 분기에 파생 운용에서 양호한 성과를 시현한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증권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2,57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컨센서스를 약 20%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리테일, IB 트레이딩 모두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투자 의견 바이와 56,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국전력 2분기 실적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7,000원에서 25,000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합니다. 하향 조정의 원인은 전력 조달 단가 전망치를 다소 상향함에 따라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이 여전히 30% 이상 남아있는 점을 반영해서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한전의 2분기 매출액은 20조 원, 영업이익은 1.3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 시장 컨센서스도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전기요금과 반대로 낮아진 채 횡보하는 에너지 가격의 차이가 이익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력 판매 단가의 경우 전년 말에 이뤄진 전기요금 인상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하면서 1.3조 원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전력 조달 단가는 원전 발전 단가가 51% 상승했지만 석탄과 LNG 발전 단가가 하락하고 IPP 전력 구입 단가 또한 18% 하락하면서 총 2.5조 원의 비용 감축 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이러한 흑자 전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속도와 폭은 당초의 기대 대비 주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난해 말 이후로 쭉 동결되어 왔는데 이 상태로도 한국전력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정부의 안정 목표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도 정부가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판매 단가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 발전 단가와 석탄 정산 조정료가 상승에 따른 전력 조달 비용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전력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요. 한국전력의 흑자 전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원전 발전 단가 상승 등을 반영을 해서 전력 조달 단가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7% 정도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호시스템과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담당 강성진입니다. 한호시스템 2분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호시스템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6,000원으로 25% 하향하지만 투자 의견은 기존과 동일한 바이로 유지합니다. 2분기 실적에 나타난 문제들을 반영해서 2024년과 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그간의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또 하반기부터는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716억 원 나왔습니다. 1년 전 대비 50.1% 크게 감소했고요. 저희 전망치를 12.7% 하회했습니다. 고정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고객들의 출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요. 그리고 원가 변동을 판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큰 규모의 외화 관련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세전 손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저희는 2024년 영업이익을 3,252억 원으로 제시해서 기존 대비 10.9% 낮췄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에 대한 가정치를 기존 대비 18% 하향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만 하반기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해서 514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3분기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로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예정돼 있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부터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 선행 조건인 각국 정부 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한올 시스템 측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표 주가를 기존과 동일하게 5만 원으로 유지하지만 투자 의견은 바이로 상향합니다. 2024년 및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변동 요인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간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대규모 M&A에 따른 주주 환원 여력 약화 등을 충분히 주가가 반영했다는 판단에 투자 의견을 상향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4,200억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69.2% 증가했고요.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각각 5.3%, 1.4% 상회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및 해상 운임이 하락한 결과 본당 변동비가 9% 축소된 반면에 환율이 우호적이었고요. 또 타이어 시장이 계속 타이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타이어 판가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것이 영업이익 증가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동안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한원 시스템 지분 인수 결정에 따른 주주 환원 여력 축소 또는 업황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었는데요. 여전히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현재 PER이 3.9배까지 낮아져서 주가가 충분히 이를 반영했다고 보여지고요. 배당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이 앞으로 주가에 반영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2024년 영업이익은 1조 6,495억 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1년 전 대비 24.2% 증가하고 저희 기존 전망치를 0.8%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원재료 가격이나 해상 운임 등 비용 증가 요인이 예상이 되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판가 인상으로 충분히 전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올 시스템 목표 주가를 6,000원으로 25% 정도 하향 조정하지만 투자 의견은 그대로 바이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설비 가동 문제라든지 원가 판가 마진 축소 문제를 고려해서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12%, 13%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를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했고요.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약 5% 상회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유지를 하지만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주가가 크게 하락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라든지 대규모 M&A에 따른 주주 환원 여력 약화 등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판단에 의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CJ E&M 2분기 실적 리뷰입니다. 최용현 의원입니다. 네, CJ E&M 목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만 1,000원 유지합니다. CJ E&M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는 10.4% 상승 마감했는데 실적 개선이 조금 속도는 더디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라이브 시티 관련 우려가 해소된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진에서는 라이브 시티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우려를 불식시켰고요. 지금 2분기 실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티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빙이 QOQ로 270억 원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저희는 3분기부터는 돈을 버는 사이클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컨텐츠 투자 비용이 늘어나겠지만 가격 요금 인상 효과 그리고 이제 광고 매출을 감안한다면 BP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CJ E&M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만 1,000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음악 부분의 부진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3분기부터는 돈을 버는 시기, 즉 영업이익 흑자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최용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업이죠. 코인테크 2분기 실적 프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유권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 주가 대비해서 하향 조정합니다. 2분기 그리고 연간 수익 추정치 변화에 따른 EPS를 반영한 결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800억, 영업이익 1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기차 캐즘에 따른 전방 셋업체의 프로젝트 지연 발생으로 매출 인식률이 하락함에 따라서 성장이 둔화되는 부분들이 주 요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수주 잔고 바탕으로 해서 약 54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마진도 하이 싱글 수준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회사의 탑 머티리얼의 어떤 실적 부진과
주요 프로젝트 이연에 따른 고정비 증가가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어떤 캐즘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신규 수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공시 기준으로 했을 때 신규 수주는 약 410억 원, 수주 잔고는 3,870억 원으로 파악이 되는데 국내사 일부와 단일권의 해외향 수주가 이제 간혹 상반기에 나오고는 있었으나 올해 3천억 중반의 신규 수주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약 76억 규모의 이제 전환사채를 소각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주가 안정을 위한 50억 원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인테크 2분기 실적은 프로젝트 지연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주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연간 실적 눈높이도 과감하게 낮춰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목표 주가를 24,900원에서 16,700원으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드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9일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